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의 조입니다. 오늘은 IT 관리자가 되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 그 네 번째 시간으로 IT 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보신 바와 같은 순서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아셔야지 좀 더 원활한 계약 작성이 될 것 같아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SI 개발 그 계약서 기준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이제 상세 작성을 하나하나 문구를 넣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항목이 이런 의미로 들어가니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계약서를 보실 때 혹시 빠져있는 조항이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찾는 그런 그 표준 계약서를 보실 때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나 주의해야 될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정말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인사말로 오늘의 컨텐츠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당연히 바로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고객과 계약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할지에 대한 계약 내용들, 개발 내용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 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계약 관련해서 딸려오는 부대 조건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완료가 되면요,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계약서를 이게 우리 회사 계약서로 해야 되는 건지 갑의 회사 계약서로 해야 되는 건지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양쪽 다 통용해도 문제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고객사에 맞추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고객사가 만약에 자기들이 IT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표준 계약서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들의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그 양식에 우리가 넣어야 될 내용들을 집어넣고 검토하면서 하는 형태로 하기도 하고, 고객사가 이런 IT 관련된 계약서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행사가 자기네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고 검토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 작성해서 전달을 하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받으면 업무 담당자, 그러니까 실제 계약을 하는 주체 담당자가 본인이 한번 쭉 검토를 하고 나서 들어가는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걸 법무팀에 검토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법무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이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면은 그 작성이 그 바로 협의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법무팀에서 위험한 조항이나 좀 이슈가 있을 만한 항목들을 정리해서 표시를 해주면 그걸 다시 또 우리가 받아가지고 재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건 법무팀이 검토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수정을 그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항상 그 전달하실 때 워드나 한글같이 수정 가능한 문서로 전달하셔야 되고, 법무팀이 계약 검토를 한번 들어가게 되면 최소 3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또 3일과 7일이 또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을 고려해서 계약 진행을 하실 때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간간히 이제 조금 작은 회사들은 본부팀이 없는 경우는 이게 업무 담당자 통해서 빨리 검토되고 계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약 날인을 함으로써 계약서에 대한 그 진행 과정이 전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그 제가 SI 개발 기준 계약서를 지금 표준으로 설명드리는 거는요. 다른 계약서들도 사실 여기에서 조금씩 수정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SI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그 준비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작을 했고요. 계약서는 세 개의 구조를 갖습니다. 시작과 본문과 그다음에 그 마무리. 시작은 인사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약들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간단한 요약, 그리고 그 본문 부분은 이제 계약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조항이 들어가는 내용들, 그다음에 마무리는 실제 사인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부분이 되고요. 각각의 부분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 시작 부분은 처음에 타이틀로 위에 고객사 누구누구 고객사의 무슨 무슨 시스템 구축 계약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아래에 이제 조항이 들어가기 전에 그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고객사가 무슨 무슨 수행사에게 무슨 무슨 시스템을 의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계약 약정을 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뻔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 그 들어가면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그 고객사 회사 이름을 그 뒤에 계약서에 계속 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약자로
고객사는 각, 수행사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 반복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앞단에서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계약에 들어가는 계약 주체 회사들은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갑을병이든 아니면 뭐 수행사, 무슨 고객사, 그다음에 협력업체 막 이런 식으로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앞으로 뒤에서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 약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그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실제 계약 본문 들어가면, 계약 본문은 제가 뽑아보니까 21개 정도 조항이 있는데 초반에 부분이 조금 그 실제 중요한 내용들이 초반에 좀 몰려 있어요. 중간에 있긴 합니다. 근데 보면 계약 목적이란, 그러니까 이 계약을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 상호간에 이러한 의무를 갖는다라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실제 구축 대상과 범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구축하는데 이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한다라는 내용인데, 간단한 경우는 이 조항 내에 바로 넣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별첨으로 이걸 빼가지고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계약 기간 당연히 계약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계약 기간 작성할 때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이제 서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 업체가 좀 크거나 이런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 하도급법에 좀 지촉되지 않도록 실제 계약 기간은 내가 투입된 우리 시스템이 실제 개발 들어가는 투입된 일자랑 정확하게 맞거나 그 계약 일자 이후에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 인력이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계약을 한 달 늦게 했는데 그게 문서상에 버젓이 남아있다. 이거는 그 각병에서 을한테 실제 정당한 계약을 치르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듯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조 부분이 계약 금액, 당연히 돈을 받는 거니까 중요하죠. 여기 보통 이제 한글과 숫자를 같이 섞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숫자로 뭐 사업자의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숫자로만 적는 게 아니라 그 한글로도 적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오타나 수정이나 뭔가의 그런 장난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급 방식 같은 경우는 보통 IT 계약 같은 경우는요. 사업자리 프로젝트를 하면 사업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선수금, 중도금, 그다음에 잔금 형태로, 뭐 착수금, 중도금, 종료금, 막 이름은 다양하지만 세 개 형태로 나누고요. 선수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데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진행을 할 수 있게 돈을 주세요 라는 개념이고, 중도금은 자, 이렇게 일을 잘 해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일할 수 있는 비용을 더 주세요. 그다음에 잔금은 이제 우리가 완료가 됐으니까요, 그 돈 주세요, 남은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선수금하고 잔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선수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바로 청구를 해가지고 그 진행을 하고요. 잔금 같은 경우는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중도금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중간에 일을 하면 저희가 밑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사한테 받아서 이것들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일정이 안 맞으면 우리가 손해를 그 중간에 좀 그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중도금을 받는 일정을 해야 되는데, 중도금 있는 일정은 아까 선수금, 잔금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협의에 따라서 받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간 보고 이후 해놓고 우리가 돈을 받을 시점에 중요한 시점 중간 보고 일자로 미리 마일스톤을 찍어 놓는다든지 고객이랑 협의를 해서, 아니면은 뭐 기획이 완료돼가지고 공개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발 인력들에 이런 투입을 위해서 뭐 이런 형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계약을 이제 진행하는 것과 진행이 완료됐을 때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체를 관리하는 내용들인데, 그 5조부터 7조 현장 대리인, 요거는 뭐냐면 그 을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력들이 남아가지고 그 현장 대리인 리더십이 남아서 이러한 의무로 너희에게 일을 할 때는 지키겠다, 이런 것들을 잘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보통 이거는 이제 PM이 하는 업무 중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이행을 위한 인력 관리 부분들, 인력들 어떤 식으로 이런 통제하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투입되는 장비를 조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업무 진행 경과나 이런 것들은 자료 제공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내용들. 요것들은 이제 7조, 5조부터 8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무난한 내용들이니까 여러 가지 양식 찾다 보면 그 중에 우리 회사에 맞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의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맞추셔야 돼요. 뭐, 그 통상 하는 형태로 넣어도 되는데, 검수 조건들이나 일정 같은 경우는 도장을 받고 최종으로 돈 프로젝트를 나와야 되는데, 이 조건을 모호하게 적거나 우리한테 맞지 않는 상황으로 적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 맞춰서 정확하게 잘 적으셔야 되고, 검수 인도 조건 가운데는 이제 지체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 상금 조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그 12월 말일까지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객사는 12월 말일에 오픈을 해갖고 한 일정을 잡았는데, 실제 우리 쪽에서 뭔가 수행을 잘못해가지고 얘가 일주일 동안 지체를 했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오픈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일주일의 시간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입히는 거니까 지체된 거에 대한 만큼 보상을 너희한테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통상 지체 일수 1일에 대해서 계약 대금의 1000분의 1.5%를, 그 1.5를 계산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틀이 지난다 그러면 1000분의 1.5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갖고 하고요. 상한 같은 경우도 이제 정하기도 하고 그 계약서에 안 넣기도 하는데 정해놓으면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그렇게 하고 그 공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까지가 상한으로 그 아예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계약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은 고객이랑 협의를 좀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귀책 면책 사유도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수행이 늦다 늦을 때 가끔 대부분 각 쪽에서 고객사 쪽에서 뭔가 제공해야 될 내용들을 제공 안 하거나 도움이 좀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면책이 된다는 항목도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이제 계약의 권한 관련된 부분인데 그 권리 의무 양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하자 보증 요세 개들이 뭐냐면 이것도 일반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으로 나온 시스템에 대한 권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부여하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 또 해지할 때는 이런 조건이 발생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 상호 합의하에 해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중요하게 보실 게 소유권 부분인데 SI는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돈을 거의 100% 받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그 고객의 소유권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슨 시스템을 구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SI로 진행을 했는데 이걸 딴 데 가가지고요 이미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막 그 시스템을 그 팔고 거기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바로 한다 이런 바로 법에 걸려요. 그냥 소유권이 거기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사업자인데 니네한테 3억만 받을게. 그 대신 이걸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뭐 이런 식의 협의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 SI 말고 이제 솔루션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때 소유권 부분을 고객이랑 사전 협의해가지고 내용을 잘 적어 놓으면 그 사업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우리 회사의 의도에 맞게 적어야 되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든지 기타 관리 사항들이고요. 그 하도급 15조의 하도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 계약을 하지만 4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 인력으로 이걸 다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도 하도급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할 때 고객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 정리. 그 다음에 3장 원리는 시스템이 이게 이제 우리가 구축하고 납품한 게 어떠한 그 타인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침해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내용들 제가 넣을 때는 좀 빼요. 굳이 넣을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항목에 따라서 고객사의 필요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 이거는 이제 그 뭐야 보안 관련해서 그 갑의 정책에 맞춰서 작성하면 되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분리조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뭐 계약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내용이긴 한데 특정 항목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의 책임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금지 조항들은 꼭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갑에서 또 이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폐허한 갑이라면 뭐냐 시스템을 구축해서 넣었잖아요. 여러분 납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반드시 이제 운영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유지보수 계약을 해요. 갑과 을이. 근데 을사는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보완을 하는 거지 이걸 추가로 개발해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회사 대 회사로 추가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인력을 써서 유지 그 소스 코드를 다 우리 거니까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납품한 회사의 개발자가 오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일을 납품했는데 우리 인력을 뺏기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사전 조항들이고 그다음에 기타 관련해서는 이제 그 기타로 내용되는 항목이 있으면 맨 마지막 조항에 기타로 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약 본문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가 됐고, 실제 계약을 할 때 날인 조건을 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자 계약인 경우는 계약서 두 부에 각각 어리 기명하고 날인한다. 뭐 삼자 계약 같은 경우는 세불 절세 가불병 혹은 뭐 그 아까 이 상단에 초반에 정의된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고 양서 날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별첨 내용들을 하는데 이 별첨 부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별첨을 볼 때 숙제는 주의해야 될 게 별첨에다 막 넣으면 되는 그 필요한 내용들을 넣는 게 아니에요. 앞단의 계약서 본문 사항에 반드시 이 별첨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은 별첨에 뭐뭐뭐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이 별첨에 있어야 되는 거지 별첨에만 있으면 나중에 이 별첨이 있는데 본문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건 또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다 하셨거나 아니면 검토를 하거나 진행을 할 때 작성을 할 때 보셔야 될 거를 제가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모든 내용은요 자세히 한번 보셔야 돼요.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게 오해나 이슈나 이런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체크를 했다 나중에 조정을 한다든지 변경을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숫자 부분은 사실 숫자가 생각보다 정확하게 적는 것 같아도 다시 보면 틀린 오타가 있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종종 그러니까 숫자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기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들 자세히 체크해서 누수되거나 잘못되거나 혹시라도 그 관련된 조건이 그 타당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개업 본문 사항 중에서는 아까 제가 중간에 내용 중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특히나 검수나 소유권, 권리 의무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 내용들도 좀 이렇게 혹시라도 무리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것도 점검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발첨에 이제 넣는 항목들이 특히 개발 범위나 이런 것들 넣을 때는요 가능하면 자세히 적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호할수록요 나중에 경쟁의 소리가 커요. 무슨 시스템 개발 이래버리면 이 개발에 어떤 걸 개발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무슨 시스템 개발하는데 이걸 개발한다. 그리고 그거는 요런 기능을 한다. 이게 디테일할수록 사실 업무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호하게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끼워 맞추는 거라서 그 특히 의리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행하는 입장에서 계약서 쓸 때 이 그 계약 기능 범위는 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계약 초반이라 이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왔다고 해도 그것들을 노력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기본적인 가이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할 말씀 드리면 사실 그 일을 하다 보면 계약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게 의외로 이게 좀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귀찮다고 소홀하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힘든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는 특히나 경험 많은 사람일수록 계약서를 더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행을 할 때 이 계약서를 좀 목적에 맞게 중요하게 잘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오늘 제가 드리는 컨텐츠 마무리하고요. 불꽃남자 25였습니다. 제가 IT 관리자를 위한 콘텐츠 이제 여기까지 1차적으로 제가 정리했던 목적은 달성을 했고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